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고 노키 울산시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치러지는 4.5 울산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구 나선거구의 구의원 보궐선거도 같은 날 치러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3월 8일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도 치러집니다. 자, 지방선거와 총선이 없는 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 김정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초 이맘때 한번 나오셨고 양대 선거를 또 앞두고 1년 만에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그러게요. 작년 2022년이 대선하고 지선을 또 함께 치르는 해여서 정말 바쁘셨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그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선거라서 힘든 선거였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확산이 5만 명에서 10만 명, 2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쭉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관위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사과로 하셨는데 뭐 선거가 또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또 다짐으로도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올해 울산에서는 전해드린 대로 교육감 및 남구의원 보궐선거와 더불어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까지 치러질 예정인데요. 자, 먼저 구체적인 일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이었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3월 8일인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된 확진자의 경우에는 3월 8일 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의 경우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4월 5일인데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보통 선거일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2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3, 4월 이렇게 연이어서 치러져서 사실 작년만큼이나 또 바쁘실 것 같은데 선거 관리 전반적인 방향 좀 궁금하고요.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관위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선거 사무 종사자와 우리 선거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선거 절차에 있어서 무결점의 완벽한 선거 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 총선, 지선 다음으로 이제 뭐 제4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예. 큰 선거인데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그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금품 선거, 돈 선거 근절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번에 보궐선거라서 또 조합장 선거라서 특별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유권자분들 어떤 걸 좀 기억하셔야 될지 차장님 얘기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특히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금품을 받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거일이 3월 8일인데 투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오후 6시까지 생각하시고 오셨다가 착각하시고 오셨다가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조합장 선거하고 보궐선거하고 시간이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거일 투표 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가 아니라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인들 또 학생들 퇴근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울산 지역 밖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거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소 투표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편 투표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제 주변에선 4월 5일이 식목일이라서 공휴일 아닙니까라는 분들도 계신데 2006년부터 식목일 공휴일 폐지가 됐어요. 네. 아무튼 평일이라는 점 유권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진행될 선거에서 유권자 대상은 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는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만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200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3월 14일까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구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나 선거구인데 옥동과 신정 4동에 3월 14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지방선거 때 이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고 이름만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뭐 순환 배열을 한다, 뭐 작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떤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선거는 정당 정치인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감 선거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를 게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마감 후에 추첨으로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정해서 A, B, C 세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먼저 그 A, B, C 순으로 이제 추첨이 되면은 중구 구의원 선거를 예로 들면은 중구의 가 선거구에서 A, B, C의 투표용지로 이렇게 게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 선거구에서는 B, C, A, 다 선거구에는 C, A, B 그리고 라 선거구에는 A, B, C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4월 5일 교육감 보궐선거 울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이자 변수가
지금 보수들, 뭐 진보들 이렇게 나와셨기 네, 때문에 네, 후보가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찍기 전 단일화를 해야 예. 사실 후보들이 어떤 그런 효과들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예. 우리 유권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예. 언제까지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단일화를 하신다면은 3월 26일까지 하시면은 26일. 예,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사전 투표소에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에서 일은 3월 31일 전까지 사퇴를 하시면 사전 투표에 사퇴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에 치러지는 선거 상황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거법과 관련된 주의사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울산 내에서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 요거를 좀 알고 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지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설 명절에 입후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예. 우리 조합원들 180명에게 선물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적발하고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었음에도 당선 무효로 되고 다시 재선거를 치렀었고요. 이게 이른바 돈 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던 조합원 180명에게는 총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치러진 그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우리 유권자들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재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각종 선거에서 흔히 위반되는 그런 불법 사례로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품 음식물 제공 행위가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그걸 촬영하는 그런 위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저 설명을 저희도 많이 드립니다만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알면서도 또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후보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경우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명함을 이렇게 배부하면서 선거운동하거나 그리고 선거벽보와 선거 공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화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전자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어깨띠라든가 그런 소품 등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 하실 때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당과 정당의 간부들, 그리고 선출직 그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았음을 그런 공표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이게 4년 전에도 뭐 전국적으로 이른바 돈 선거, 혼탁 선거가 많이 적발되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가 좀 큰데요. 자, 청렴하고 선진화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선거 단속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 이번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조합원이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아주 소수의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그런 금품 선거의 유혹이 매우 강한 선거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조합원들이 그 한 지역의 농어촌에 오래 장기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그리고 후보자와도 아주 그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품 제공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 제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금품 선거의 우려가 매우 강해서 2005년부터 우리 중앙선관위에 그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농수, 축협, 산림조합 등 모든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예. 올해로 이제 3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선거 근절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공명선거 의식도 높아지고 해서 금품 선거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또 이제 금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 금품 선거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품 선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포상금을 3억 원까지 제공하는 거. 예. 그리고 그 금품을 제공받은 그런 조합원에게는 그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자수자에게는 이런 것들 면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받고 바로 신고하면 이제 자수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고하시고 일단 받지 마시고 우리 후보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네. 금품 선거 척결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선거법과 관련된 주의사항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정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 선거하고요. 보궐선거 투표율을 좀 볼게요.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 투표율이 좀 낮을까 봐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최근의 선거 투표율을 좀 살펴볼까요? 작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 경우 78.1%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대 대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의 경우 52.3%의 좀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실시한 남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40.5%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러게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보궐선거를 예를 들면은 먼저 2007년에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15.3%였고요. 그리고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5.5%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12.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매우 낮지 않을까 매우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울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사실 투표율 자체가 좀 낮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준비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선관위에서는 다양한 홍보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서 투표율을 제고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각급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스쿨버스에 그 랩핑을 해가지고 투표 참여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또 학부모들과 함께 더욱더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표 참여 거리 그 버스킹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또 백화점 이런 데에서 우리가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투표 참여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홍보단원들이 울산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그런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 사업을 계획 중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 참여를 하고서 투표 참여 인증샷을 우리 선관위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해주시면은 한 4,000명에게 선발을 해서 우리가 선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전 투표도 사실 투표율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
사전투표제도의 동원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보궐선거에서도 좀 많이 활용해서 네. 예, 우리 유권자분들이 많이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보궐선거에 처음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과연 투표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일 날 가령 이제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학업을 한다든가 또는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서 거소가 있다든가 해서 분명히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유권자들이 대신에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건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투표율을 분석을 한 결과 지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각각 5.67%의 예.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 참여하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는 울산 시내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신분증만 제시하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은 3월 31일과 4월 2일 이틀입니다.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인다. 네, 사전투표일을 활용하시라.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상황에서 네.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선관위는 올해도 지금 코로나 확산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회 그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3월 8일이 선거일인데 그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해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을 위해서는 특별 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투표소를 우리 구군 선관위별로 한 곳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전투표 2일차 그 4월 1일 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확진자들의 경우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 5일 선거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사전투표 국회에서 격리자들 대상으로 한 투표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후보자와 또 유권자인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처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는 우리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그러한 절차이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조합의 미래 그리고 우리 울산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사진단 이제 마지막 순서 선곡하셔야죠. 오늘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선곡하였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화개장터처럼 서로 오순도순 조화롭게 화합하여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합하여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결국 통일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선곡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정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대 선거의 일정과 유의점 잘 들어보셨지요? 이 모든 선거, 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완성됩니다. 울산을 바꿀 후보자의 공약 잘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루 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